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저는 국가 공인자산관리사고요.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숙박업만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모텔 황제고요. 네, 여러분들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 어디에서 많이 보신 얼굴이 나오실 겁니다. 블로그 모텔 황제 방문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을 지역별로, 가격별로 보기 쉽게 잘 보실 수 있으시고요.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정보를 필요하고 계실 건데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건에 충족하는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 부담에 관한 판례 내용인데요. 실무에서 현재 저도 사례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례에서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판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1년도 판례고요.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하면 채권자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적극적인 법률 행위를 말하고요. 부자기는 소극적인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민법 제538조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이고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항은 위험 부담인데요. 위험 부담입니다. 민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모텔 황제 블로그를 들어오셔서 카테고리 모텔 황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는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을 매매 시, 임대 시 여러분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거든요. 꼭 숙지하셔서 향후에 여러분들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2018년 6월 1일 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텔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도인을 이제 채권자, 매수인을 채무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위험 부담에서는요, 여러분들 위험 부담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매도인이죠. 매도인,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요. 위험 부담에서는 주체가 목적물이에요. 모텔이죠. 모텔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 목적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체가 목적물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요. 매수인,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여기에서는 채권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채권자. 이거를 조금 주의하시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갑과 을이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행기가 6월 20일 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행기입니다. 이행기. 이날 이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5월 20일경 이때 화재가 발생했어요. 해당 모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를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6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0일 날 잔금이 도래하기 전에 6월 15일경 해당 모텔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해당 모텔이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하고요. 후발적 불능이 발생이 됐을 때 과연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떤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이 경우를 바로 이제 위헌부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후발적 불능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는 여기에서 매도인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서 불이 난 원인이 현재 소유권자 매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 불능에 따른 이행 불능에 따른 이행을 못하는 거죠. 채무자의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직접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 을에게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돼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행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처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을에게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채무자 매도인이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501호에 연인들을 방을 판매를 하고 그 연인들이 501호에 투숙을 했어요. 투숙을 했는데 연인들이 잘 놀다가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 싸우다가 이 남자 손님이 나이타로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위헌부담의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위험 부담의 이제 문제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네. 첫 번째는 채무자,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으로 발생이 돼서 이행을 불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모든 걸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쵸?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채무자 본인의 과실 없이 제3자로 인해서 목적물 모텔을 을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 그렇죠? 위험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냐면 양 당사자. 양 당사자의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불이 나가지고 목적물을 갑에서 을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 원금을 을에게, 매수인에게 그 원상 회복시켜주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시키는데 이때에 을은, 매수인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갑의 과실로 인해서 불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3자에 의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배상은 여기서 거론되지 않고 그냥 을은 갑에게 계약금, 원금을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위험 부담을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 부담의 전환. 거의 반대의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요, 채무자, 매수인이죠.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양 당사자가 계약을 6월 1일 날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어떤 걸 기재했냐면, 쌍방이 합의하에 어떤 걸 기재했냐면, 예를 들어서 잔금일 이전에 본 건물에 화재가 났을 시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인 갑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을은 본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임의 규정을 기재를 했다면, 매수인 채무자는 불이 났을지언정, 그쵸?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 났은 경우에는 본 목적물을 인도를 받고 잔금 때 그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규정으로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이런 임의 규정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법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인이 이행 지체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6월 20일 날 잔금을 이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6월 20일 날 잔금 날 동시 이행을 해야 되겠죠? 매도인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요. 을은 잔금일 날 잔금을 매도인에게 치러야 되겠죠.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20일 날 동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을이
우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확보를 못했어요. 자금을 확보를 못해서 이행기에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 사장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나 제가 잔금을 못 치르게 됐는데 한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6월 30일 날 제가 다시 이행을 하기로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제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불이 6월 25일 날 불이 났습니다. 6월 25일 날 이때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텔이 전소가 됐어요. 전소가. 그래서 매수인이 이행 지체 중에 이런 후발적 불능이 발생이 됐다면 매수인은 위험 부담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30일 날 매수인은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이 전서가 된 목적물을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어떤 제가 직접적인 사례를 겪은 건 아닌데 매도인이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이행 지체 중에 이런 후발적 불능이 발생이 됐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수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여기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네요. 죄송합니다. 채권자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이 이행 지체 중에는 무조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모텔을 운영하실 때 화재 보험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멸성 보험으로 화재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제3자에 의해서 601호 투숙객이 불이 났어요. 제3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불이 난 경우 후발적 불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인이 자기 애인을 데리고 5월 25일 날 해당 모텔을 갔어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애인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 자기야, 내가 5일 후면 이 모텔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둘이 다투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홧김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내버렸어요. 모텔을 불을 내가지고 해당 모텔이 전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전적으로 이 위험 부담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위험 부담의 전환의 경우가 발생이 됐다면 매도인은 해당 모텔에 소멸성 보험, 화재 보험을 많이 이제 가입을 해놓는데요. 여기에서 화재 보험에 대해서 화재 보험금을 매도인이 수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은 화재 보험금도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소유권자가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화재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화재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또 잔금도 수령을 하겠죠. 그죠? 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때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 이익이 발생되는 보험금 이거는 매수인에게 지급하라라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채권자의 귀책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그쵸?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권자의 수령 지체를 당사자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반대급부 청구권이 뭐겠습니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쵸? 매도인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그죠?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서, 전소된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서 얻은 이익을 채권자, 보험금이죠. 얻은 이익, 보험금을 채권자,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무 불이행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신익직상 비난받을 만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요,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불능 자체에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는 반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지체 중에 이행 지체 중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없이 제3자에 의해서 불이 났더라도 600일로 손님이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불능 자체에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는 반면, 매수인은 급부 의무를 면하는 반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채무자,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보험금이라는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매수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요, 맨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법률이 있고요. 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제 법률 조항이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필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지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런 내용과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꼭 권리가 있고 꼭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여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유형부담이고요. 유형부담이고, 호텔이나 모텔을 매매나 임대 시에 잔금 이전에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렇죠? 당사자 중에 어느 누가 귀책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겠지만,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 이런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유형부담의 문제로 전환이 된다. 그렇죠? 당사자의 과실이 없을 때는 과연 법률 행위를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형부담은 양 당사자의 과실이 없이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어느 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 회복만 하시고 계약은 해지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채권자 매수인이 과실에 있어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매수인이 이행 지체 중이나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위험 부담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전적으로 매수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텔 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